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배당 주식,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고배당 주식이 괜찮을까? 지금, 금리가 계속, 올해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S&P만 비교해 보더라도,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그 S&P가 덜 빠졌고요. 다우존스는 훨씬 덜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인덱스들이, 상대적으로는 올해 좀 수익률이 좋았다. 굉장히 파지티브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리가 우려감이 있는데, 왜 고배당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까? 이런 이제 근원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전망을 떠나서 지금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좀 오래 유지가 된다면 이 배당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다른 이제 재무적인 부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SPYD라는 ETF입니다.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가 되겠고요. 이 S&P 500하고, 최근 1년 그려보면은, 최근 S&P 500이 마이너스 14%, 근데 이제 SPYD가 이제 플러스 4.65%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 SPYD가 훨씬 좀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PYD는 S&P 500 지수에서 포함된 종목 중에서 고배당 종목 80여 개를 선택해서 동일 가중으로 편입한. 그러니까 이제 S&P 500 지수에 있는 500 종목이 이제 투자 유니버스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추려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인덱스 ETF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성과가 훨씬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고배당 지수가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을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채권으로 갈 것 같은데, 고배당이라고 해봐야 채권보다 그렇게 금리 메리트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고배당 주식이 더 수익률이 좋다? 이 부분 조금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배당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 어떤 성향의 주식인가,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배당 주식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고배당 주식은 이제 우선주나 리츠 같은 그런 이제 보통주 이런 보통주하고 다른 주식이 아니고요. 예, 보통주 내에서 지금 고배당 주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배당 주식은 기본적으로 배당 가능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한 현금 흐름이 충분한 기업.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 그래서, 워렌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워렌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워렌 버핏이 기업을 고르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겁니다. 이제 잉여 현금 흐름. 그래서 매출에서 모든 수익이라든지 수익에서 비용을 다 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 가용한 그 현금을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기업은 무엇일까?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기업은 궁극적으로는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돈을 벌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좀 잠깐 높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재투자 비용이 많다거나 감가상각이 크게 일어나거나 이런 이제 장치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기업들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걸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입이 적고 감가상각 고정 비용이 크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다. 그래서 이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차입이 적은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우리가 뭐 펀드 매니저든 애널리스트든 결국은 이런 회사들을 잘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궁극적인 하나의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죠. 예, 경쟁력이 높으려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 혜자가 넓은 기업, 요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드 모드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이 경제적 혜자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여기 좀 화면 줄게요. 이렇게 와이드 이코노믹 모드, 이래서 이 못이라는 이 단어는, 혜자라는 단어는 뭐 평소에 잘 쓰시는 단어는 아닌데,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예, 이게 성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못, 예, 이게 이제 이 부분을 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넓을수록 이 경쟁자가 침범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넓은 연못 같은데, 뭐 여기 악어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뭐 깊이 팔 수도 있고, 넓게 팔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게 이제 넓고 클수록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시에도 있겠지만, 뭐 테크놀로지 기술이 뛰어나거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거나, 뭐 페이턴트, 뭐 특허권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혜자는 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본이 풍부하다. 자본이 풍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삼성전자만큼 공장을 지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유보금이 100조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 이미 이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하나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이 반도체 설계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죠. 소프트웨어에서 막강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뛰어난 기업, 또는 뭐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넷플릭스도 그럴 거고요. 이제 사용자들을 꾸준히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위에도 있지만 이제 브랜드 파워,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이런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와도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깊고 넓은 이 혜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현금 흐름이 좋고 따라서 배당이 가능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다면, 예전에 이렇게 이제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쓰는 이제 폰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쿼티 자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폰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고집을 하고 막 뒤늦게 뭐 비슷하게 따라하긴 했는데 결국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혜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혜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쿼티 자판의 이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용자들이 이제 다 뺏긴 거죠. 이 혜자가 뺏겨버리면, 사라지면 결국은 주가는 뭐 얘네들이 뭐 100불 이상 갔다가 지금 4불대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배당 가능이,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온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페이서 ETF 운용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 페이서 ETF의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러셀 1000, 이건 이제 미국의 대형주 인덱스입니다. 이제 러셀 지수를 중소형주로 보시는데, 이건 러셀 2000이고요. 러셀 1000은 이제 대형주 지수입니다. 러셀 10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den드 일드가 높은 기업들을 보니까, 러셀 1000의 이제 91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조금 넘는데, 디비den드 일드가 높은 거는 12%가 넘죠.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은 거는 17%가 됩니다. 이건 이제 상위 10%를 가지고 얘네들이 백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비den드 일드도 이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결국은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장기 성과가 높은 이제 과거의 백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월한 벤치마크보다 조금 우월한 이제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이 가능한 종목은 결국은 현금 흐름이 좋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들이 강해지는 거죠. 퇴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쟁자들을 M&A를 통해서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제 주식이 다운턴으로 가고 어떤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차익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포기하고 이제 나가는 경우에 이런 기업들을 싸게 사서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현금 흐름이 좋고 고배당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고금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높게 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중요한 필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결론은 고배당이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안전한 이제 하나의 필터가 되는 거죠. 투자 필터로 이 고배당 주식 그리고 고배당 인덱스를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고배당 관련된 ETF와 펀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주식 ETF 대표적으로 이제 SPYD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ETF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그 ETF가 되겠고요. 지금 배당 성장 ETF, 배당 귀족 펀드라고 또 한국에서는 또 많이 이제 홍보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성장 ETF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같은 경우 이제 NOBL 같은 경우는 이 최근 20년 동안 배당금을 늘렸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라트 ETF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서 만든 펀드가 이제 배당 귀족 펀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시기에는 이 펀드로 해서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해지형, 언해지형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NOBL로 사시면 그냥 이제 언해지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요거는 이제 카우즈라는 또 ETF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시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좀 더 안정한 투자, 그리고 배당 메리트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배당 상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